다음 내용으로는 저희는 이런 생체역학적인 측정뿐만 아니라 이번 세션의 주제이기도 한 브레인 트레이닝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브레인 트레이닝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뇌 자극 훈련 그리고 신경 타이밍 훈련,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프로토콜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뇌 자극 훈련은 TDCS라고 불리는 그런 정기적 자극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브레인에서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타이밍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아주 미세한 전기 자극을 흘러보냄으로써 각성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한 20분 정도 각성을 시킨 다음에 훈련을 들어가게 되면 약 1시간 정도 운동 효과에서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그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브레인에 정기적 자극을 주고 훈련을 들어가면 조금 더 집중력 있는 훈련을 할 수가 있고 훈련 효과에 있어서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야구에도 접목을 시키고자 지금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야구 말고 다른 종목에서는 그래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적용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인터랙티브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저희는 신경 타이밍 훈련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신경 타이밍 훈련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아까 생체역학적인 측정을 해서 효율적인 타이밍, 야구 투구 동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릴리즈 타이밍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릴리즈 타이밍은 정말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결과값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의식 중에 1000분의 1초의 정도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할 때 양발에 대한 협응력에 대한 타이밍, 아니면 양손의 협응력 타이밍, 또는 왼손과 오른손의 협응력에 대한 타이밍, 이런 타이밍적인 능력에 대한 트레이닝을 적용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는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나 지도자분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리게 되고 훈련 프로그램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일단 이 슬라이드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브레인 타이밍 트레이닝을 적용을 시켰고요.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내용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수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0분의 1초 단위로 나누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짧은 시간을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한 34 정도의 오차율이 보였다면 최종적으로 한 8주 정도 저희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8주 정도가 지냈을 때는 한 17 정도의 오차율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7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1000분의 17초 정도 자기가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의식 중에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브레인 타이밍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은 야구 종목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종목.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격이나 아니면 양궁 종목. 이런 종목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트레이닝 기법입니다. 그리고 골프 종목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타이밍 능력이 좋아지면 운동 수행 능력도 향상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야구 종목에는 아직까지 많이 접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야구 종목에도 조금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투수들의 경기력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변화구를 던질 때 보면 유소년일수록 훨씬 더 많은 부하력을 가지고 있고 프로로 올라갈수록 그 동작이 몸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부하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다음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훈련이 인지 훈련과 같은 훈련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브레인 훈련하고 브레인 트레이닝도 정말 다양한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 비주얼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브레인 트레이닝의 일종이죠.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이라 한다면 엄청 포괄적인 개념이고 제가 설명드렸던 두 가지 트레이닝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브레인 트레이닝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게 네네. 결국은 이제 사실 코치의 사소한 지도조차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거부감을 느낀 선수도 있고 본인의 굉장히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방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그러면 선수의 어떤 자기 어떤 운동 신경에 대한 어떤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브레인 트레이닝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예. 제가 아까 생체역학적인 분석에 있어서도 그 투구 동작을 아주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평소대로 던지대로 했지. 내가 와인드업은 이렇게 하고 푸시는 이렇게 하고 지지반 이렇게 하고 몸통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예. 그런 타이밍이라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복된 훈련 속에 무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브레인에서 타이밍 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일정한 릴리즈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을 디디는 순간 골반이 회전하는 순간에 대한 타이밍을 미세하게 무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